이번 시간부터는 로그랑 로그 법칙 그리고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보이는 정의에 로그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수업 첫 시간부터 함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고 있죠. 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중에서 이제 로그 함수라는 것도 다룰 텐데 로그 함수를 다루기 전에 로그가 뭔지부터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다들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테고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로그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로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4인 거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2의 세제곱, 우리 지수법칙 써서 2를 3번 곱하는 거니까 8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2를 몇 번 제곱했을 때 7이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 중에서는 자연수가 없죠. 지금 2의 제곱, 2의 세제곱과 같이 이렇게 정수 제곱을 해서 나타나는 숫자가 아니죠. 즉 2의 네모 제곱을 했을 때 7이 된다는 것은 이 네모가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범위에는 없다. 그래서 이 네모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서 시작된 게 로그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모를 정의하기 위해서 네모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하냐면 로그라고 쓰고 2라고 하는 밑을 아래다가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지수제곱을 이용해서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 그 지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로그라는 것을 정의한다. 이게 로그의 정의고 지금 보시면 여기 LOG라고 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베이스라고 부르고 밑이라고도 하겠죠. 그리고 요 7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우리가 진수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면 되고 앞으로 베이스가 2다 라고 하면 로그 2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10이다 그러면 로그 10의 뭐 어떤 숫자 이와 같이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밑이 즉 베이스가 10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0을 생략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고 진수만 표현하기도 한다. 그래서 밑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닌가요? 이게 아니라 밑이 없는 경우에는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불러요. 자, 용어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위에 이제 보시면 로그 b의 x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밑이 b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했듯이 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고 밑이 b인 로그 함수다. 로가리스믹 펑션이다 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로그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는 진수가 변수 x가 되고 그 전체의 값을 y라고 한다면 x 각각에 대응하는 y가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이용해서 로그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 자,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 정의로부터 우리 예제 4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등식을 y는 로그 b의 x의 꼴로 고쳐라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A번과 B번을 보시면 지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죠. A번 보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8분의 1이다. 우리 이거 지수 법칙 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죠? 2의 마이너스 3제곱, 즉 마이너스 몇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는 2의 3을 먼저 쓰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의 3제곱분의 1이니까 2를 3번 곱한 거 8, 그 다음에 1은 1, 그래서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로그 표현으로 고쳐봐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지금 자, 이렇게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로그를 정의했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자, 이 표현을 한번 로그로 고쳐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A번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네모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8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로그 정의한 것처럼 네모 제곱, 즉 지수 제곱을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라고 했는데 어떻게 쓴다고요? 로그라고 쓰고 베이스, 그러니까 지수에서의 베이스도 로그에서의 베이스로 똑같이 넣어주고 그 옆에 있는 숫자를 진수 위치에 적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의 형태로 고치니까 마이너스 3은 로그 2의 8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A번. 다음 B번. x의 5제곱이 32다 라고 했는데 자, x의 5제곱. 자, 제곱에 해당하는 몇 제곱인지 해당하는 네모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네모 부분, 즉 5라고 하는 숫자는 뭐다? 로그 밑이 지금 x라고 되어 있네요. x의 옆에 있는 숫자 진수 자리.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로그의 정인데 이렇게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로그라는 것을 정의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몇 제곱을 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가, 몇 제곱을 해서 어떤 숫자가 되는가, 몇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숫자가 되는데 밑은 그대로 로그 밑자리에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수 자리에 써주면 된다. 그리고 그 값이 결국에 뭐가 된다? 지수의 위치에 있는 값이 된다. 그래서 네모 지수 값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로그로 고칠 수 있겠죠?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문제인데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다음 등식을 a의 x제곱은 b의 꼴로 고쳐라. 아, 그럼 A번과 B번을 보니까 우리 지금 정의한 로그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그로 표현된 것을 거꾸로 이번에는 지수의 형태로 고치는 거예요. 지수 형태로 표현된 것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A번을 볼게요. 자, A번. 우리 로그 정의할 때 이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밑에 베이스가 있으면 그것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진수의 위치에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로그의 밑에 표현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진수 자리에 있는 값이 등호를 기준으로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 써봤더니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0.001이 되었는데 맞는 값 맞죠? 그래서 A번을 우리가 재표현하면 이와 같이도 표현할 수 있다. 자, 이 뜻이고요. B번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B번은 밑이 지금 7이고 그러면 베이스를 7로 표현하면 되고 로그의 값이 결국에 뭐였다? 지수였어요. 지수 제곱이었고 로그에서 진수의 위치에 있는 것은 등호 기준으로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보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의 밑도 지수에서의 밑이 되는 거고 로그 전체의 값이 의미하는 것은 그 지수로 표현했을 때 위에 표현된 요 지수 값이 되는 거고 나머지 진수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 오면 된다. 그래서 7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343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7의 마이너스 3제곱은 우리가 7의 3제곱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7의 3제곱은 343인가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로그 함수라고 좀 정의가 있는데 일단 읽어볼까요? 어떤 얘기인지.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닐 때 b의 y제곱은 x를 만족하는 실수 y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때 y를 b를 밑으로 하는 x의 로그라 하고 이렇게 나타낸다. 이때 x를 진수라고 한다. 정의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은 지수에서 뭔가 시작을 했죠. 로그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 아래에서 보면 지수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로그 함수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2의 x제곱이다라고 하는 지수 함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x축과 y축상에서 본다면 이것의 값은 x가 뭐가 됐든지, x는 지금 어디에서 정의가 되고 있나요? x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고 있죠. x에서 지금 우리 요 그래프 그렸을 때 제한되는 x값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2의 x제곱 그렸을 때 지금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2의 x제곱 전체는 0보다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였다?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1대1이 되나요? 지수 함수 1대1 함수 맞죠? 왜냐하면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수평선 그려주면 어느 수평선이든 다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될 테니까.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주어진 지수 함수,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우리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나요?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함수의 역함수는 정의역이 어디로 간다? 역함수에선 치역이 되고 원래 함수의 치역에서는 역함수의 정의역이 될 테니 서로의 역할을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y와 x의 위치를 바꿨을 때 x는 2의 y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했던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이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x는 2의 y제곱인데 이것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로그로 표현을 해준다면 어떻게 약속했었나요? 아까 지수에 해당하는 y가 로그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된다? 로그 이 지수 아래에 있는 숫자 2의 옆에 있는 x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잖아요. 우리 지금 연습한 것처럼.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로그의 형태로 표현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해 보니 그 역함수가 뭐가 된다? 로그 함수가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럼 역함수 관계에 있는 성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y는 x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두 함수는 정확히 대칭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서로 y는 x의 대칭이 될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로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딱 그렸을 때 거기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이게끔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지수 함수에서 봤을 때 로그 함수가 역함수라고 했는데 공통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수 함수의 밑이 2였고 로그 함수의 밑도 지금 2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밑은 동일해요. 이렇게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거꾸로 얘기해도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누가 된다? 지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로그 함수를 봤을 때 우리 지금 보면은 이렇게 y는 로그의 2의 x다라고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b라고 하는 것은 밑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로그 함수라고 하는데 밑이 b인 로그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로가리스믹 펑션이라고도 하고 밑을 우리가 베이스라고도 불러요.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라는 건 우리 뭐라고 해석했나요? 임의라는 뜻은 for all이라고 했었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근데 양수 x에 대해서. b는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닐 때 b의 y제곱은 x를 만족하는 실수 y는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조건을 보시면 b가 0보다 크고 b가 1이 아니어야 된대요. 왜 이런 조건이 또 붙었을까요?
우리 로그 함수 정의하기 위해서. 이 조건은 왜 붙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b의 y제곱은 x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이 밑에 해당하는 게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된대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지수함수 정의할 때도 이 밑이 0보다 큰 거 가정했죠. 왜냐하면 실수 범위에서 정의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 다음에 b가 1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1에 어떤 제곱을 하더라도 1이 돼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도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b가 0보다 크고 b가 1보다 작은 것은 이미 지수함수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 함수를 로그 함수로 표현을 했을 때 y는 로그 b의 x가 되니까 이때 로그 함수에서의 밑 b도 역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밑에 있는 b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양수여야 하고 1인 것은 제외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건인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b가 1이 왜 안 돼야 되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자 b가 1이 안 된다. 왜 b가 1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b가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방금 얘기를 살짝 하긴 했지만 1에 만약에 어떤 y제곱이라고 생각해 주면 1에다가 몇 제곱을 하든지 간에 1에다가 어떤 제곱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1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y라고 하는 값은 모든 실수값을 의미해요. 그죠? y에다가 뭐 0을 넣든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분의 1을 넣든 뭘 넣든지 간에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식을 우리가 로그로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뭐가 된다? 로그 1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y는 모든 실수값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로그 1의 1이 여기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값이 2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 값이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가 지금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모순이죠. 어떤 하나의 값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왜 이상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로그 함수를 봤을 때 진수에 해당하는 게 x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이 y 값인 건데 우리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의 정의가 뭐였어요?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데 x의 하나의 값은 반드시 하나의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y 값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3분의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1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값에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아예 함수로서 정의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1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의 정의는 0보다 커야 되고 b가 1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b의 y제곱은 x다라고 했을 때 b가 어떤 값이든 즉 우리 지수함수에서 얘기했었죠. 밑이 1보다 큰 경우 또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했었는데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y는 모든 실수기 때문에 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즉 증가하는 그래프 또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는데 단 모든 공통점은 x축 위에서만 그려진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그 x는 여기서 뭐냐? 로그 함수에서의 진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로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자, 정리를 했을 때 진수가 뭐가 돼야 된다? x인데 그 x는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은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크면서 1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로그가 함수로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로그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에서도 실수의 성질들이 있는 것처럼 로그에도 로그의 성질이 있고 그것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자, 이런 성질이에요. 자, 로그 b의 xy는 로그 b의 x 더하기 로그 b의 y로 분리해서 더할 수 있다. 자, 이런 성질인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수에서는 2의 3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나요? 2의 5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사실 2의 3 더하기 2 해서 지수끼리 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밑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에 있는 지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단 곱할 때. 그러면 나눌 때는 어떻게 됐더라? 이거 뭐죠? 2의 3승에서 2의 제곱 나누니까 2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의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나눗셈은 지수의 뺄셈이 되었고 곱셈은 지수의 덧셈이 되었다. 이런 걸 우리가 지수법칙이라고 불렀죠. 그럼 로그에도 로그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로그 각각의 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진수를 곱하는 거다. 진수 위치에 있는 x랑 y를 곱해서 한 방에 쓴 거죠. 자, 이게 로그 법칙 1번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변에 있는 로그 b의 x를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하자. 라지 a라 하자. 그 다음에 로그 b의 y는 라지 b라 하자.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놓고서 뭐 하고 싶은 건가요? 라지 a와 라지 b를 더했을 때 좌변이 된다. 이것을 보이는 게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로그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자, 첫 번째 이 식을 지수로 돌려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 식에서 지수로 한번 고쳐서 생각을 해보면 자, a라고 하는 게 로그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뭐가 된다? 지수에서의 지수로 표현된 이런 밑 어떤 값에서 위에 어떤 지수가 붙어 있는 형태에서 지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은 b로서 b의 a제곱이 x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으로부터. 그다음 두 번째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지금 로그 값을 b라고 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 뭐다? 지수의 밑에 지수 제곱한 것이 y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x 곱하기 스몰 y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가 b의 a승, y는 b의 b제곱. 그냥 그대로 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밑이 b로서 일치하니까 우리 아까 이렇게 예에서 본 것처럼 지수 법칙은 뭐냐면 밑이 동일할 때 위에 있는 숫자끼리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여기서 쓴 법칙이 뭐냐면 지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x 곱하기 y가 b의 a 플러스 b가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로그의 형태로 바꿔서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어떤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였다? 로그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면 로그 b의 x, y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한 것은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둘을 더했어요. 더한 것이 이것이 되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수치를 지수로 바꿔서 x 곱하기 y는 하고 정리를 해봤더니 a 플러스 b가 이것이 되었고 이 나온 식이 결국 뭐냐면 좌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a 플러스 b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계산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법칙을 왜 쓰냐면 로그 10의 100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 로그 10의 20 더하기 로그 10의 5 맞나요? 지금 1번 활용하면 이렇게 될까요? 여기 지금 100이라는 수치는 뭐다? 20하고 5를 곱해서 나온 숫자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수치들 계산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렇게 계산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이 값은 결국 뭐가 돼요? 로그 10이 미치고 100은 10의 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머지 여기서 필요한 로그 법칙도 또 설명할 거예요. 자, 1번이 이런 성질인 거고 2번은 자, 2번 성질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번은 로그 b의 y분의 x는 로그 b의 x 마이너스 로그 b의 y다. 이런 성질이에요. 자, 이 성질도 우리 지수 법칙하고 되게 비슷한데 뭔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지수 법칙에서 2의 5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은 뭐랑 같다? 2의 제곱인데 이 2의 제곱은 어떻게 나온 숫자다? 2의 5 마이너스 3이다. 즉 여기서 이거 뺀 거죠. 그런데 로그는 어떻게 보냐면 전체 빼기 전체 했을 때 결국에는 밑은 똑같이 놔두고 여기 진수 자리가 x 나누기 y가 된 거예요. 뭔가 흐름은 비슷하죠. 그죠?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될까? 이 위에 1번 증명한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변에 있는 첫 번째 텀을 a라 하자. 자, 두 번째 텀을 b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b의 a제곱을 x라 할 수 있다. 맞나요? 로그랑 지수의 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 어떻게 돼요? b의 라지 b제곱이 y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 나누기 y를 한번 생각해 보면 b의 a제곱 나누기 b의 b제곱이라 볼 수 있는데 지수 법칙으로부터 우리 여기서 본 것처럼 b의 뭐가 돼요? 라지 a 마이너스 b제곱으로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y분의 x를 b의 a 마이너스 b제곱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로그로 한번 고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수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로그로 표현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로그에 밑은 똑같이 b로 넣어주고 나머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하고 b를 이렇게 놓았을 때 결국에 a-b가 이만큼이 되더라. 근데 이 수치가 지금 뭐냐면 좌변에 있었던 값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그 5의 13 그리고 로그 5의 8 이렇게 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 로그 5에 밑은 똑같이 남기고 여기에서 이걸 뺀 것을 여기 나눈 것을 여기 진수 자리에다 넣어주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이제 2번 성질인 거죠. 로그의 2번 성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 로그 a의 x의 r 제곱은 r 곱하기 로그의 a의 x다 라는 성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로그 10의 제곱처럼 이런 형태라면 즉 진수의 어떤 또 제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제곱을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우변에서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곱하기 나머지 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로그 10의 제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여기 2를 앞으로 내려서 2의 로그 10의 10으로 봐도 된다는 게 3번인 거예요. 그럼 3번을 어떻게 증명할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성질 증명하고 우리가 뒤에서 또 성질들이 나오면 정리한 다음에 문제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3번.
일단 눈에 보이는 값을 치환을 합시다. a의 x를 a라 하자. 자, 그러면 자, 로그 정의로부터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라지 a 제곱이 x라고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x의 r제곱이니까 x의 r제곱은 하고 정리해 볼게요. x의 r제곱은 x가 지금 a의 라지 a제곱이니까 거기에 r제곱이 되고 우리 지수에서 2의 제곱에 3제곱 이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2의 제곱을 3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2의 제곱을 이렇게 3번 곱하라는 뜻이고 2의 제곱이 3번이니까 결국엔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지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a의 a 곱하기 r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으로부터 x의 r승은 a의 a 곱하기 r제곱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a의 r이라고 하는 이 지수로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을 a라고 보고 나머지 x의 r제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a가 뭐였다? 처음에 시도할 때 우리가 a는 로그 a의 x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r을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나 똑같은 값이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보면 결론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진수의 이렇게 지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꺼내서 곱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거꾸로 앞에 뭔가 곱해져 있으면 얘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진수의 지수로 생각해도 좋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면 거꾸로 얘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공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봅시다. 네 번째 성질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다. 자, 이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a의 로그 b의 c 이거를 m이라고 해봅시다. 라 하자. 자, 좌변을 지금 치환한 거예요. 이거를 하자. 그 다음에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a랑 b가 같다고 했을 때 양변에다가 똑같은 함수를 취해도 괜찮고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고 0이 아닌 숫자로 나눠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를 양변에다가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좌변은 밑이 빈 로그니까 이렇게 써주고 나머지를 여기다 쓸 거예요. 자, 여기 그리고 우변은 m이니까 로그 b의 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왜 이렇게 쓸 수 있었냐면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진수라고 했는데 지금 밑이 b로 똑같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려면 나머지 덩어리도 같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밑이 빈 로그를 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3번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3번이 뭐였냐면 지금 좌변에서처럼 어떤 진수의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수를 이 전체 덩어리 지수 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앞으로 꺼내서 곱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공식을 좌변에다가 도입을 하면 로그 b의 c라고 하는 덩어리 지수 텀이 앞으로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로그 b의 a만 남죠. 그리고 그것이 로그 b의 m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의 식을 곱했는데 곱한 값을 교환해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3번 공식을 적용할 건데 거꾸로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을 어떤 숫자 지수라고 생각해서 진수의 위쪽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3번 공식을 거꾸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변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같다인 건데, 자, 같다라는 뜻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밑이 비로소 똑같고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나머지 덩어리도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지만 등식이 성립하니까 m은 로그 b의 a가 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m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게 좌변이었어요. 좌변이었는데 지금 로그 b의 a가 지금 로그 b의 a가 아니라 지금 이 덩어리 전체니까 이만큼을 얘기하니까 c의 로그 b의 a인 거죠. c의 로그 b의 a만큼의 지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래서 m은 이만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m을 뭐라고 했냐면 a의 로그 b의 c라고 했어요. a의 로그 b의 c라 하자. 근데 지금 그것을 m이라고 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지금 결론이 뭐냐면 m이 로그 b의 a다. c의 로그 b의 a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지금 4번 공식인 거죠. 4번 공식의 내용이 뭐고 하니 지금 이렇게 어떤 숫자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지수 제곱으로 로그가 있는데 이렇게 두 식을 바꾸면 두 개의 값을 바꿨을 때 그쵸?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c가 있는데 두 숫자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c가 들어가고 여기가 a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바꿔도 결국 값은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번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로그의 법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복습해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